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흑백 또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정치적인 혼란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는 양극단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공격의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흔히 중간을 택한다거나 절충안으로 50대 50을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 맞춰 균형 있는 해답을 찾아나가는 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친구 A와 B가 의견 차이로 심하게 다툼이 있다고 하자. A 절대 이것만 해야 해. B 아니 전혀 반대야. 그럼 A 의견 50%, B 의견 50%로 타협하자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섞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공통점을 찾거나 새로운 제3의 해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갈등 상황을 찬찬히 살펴 A, B가 각각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파악하고 두 입장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 종합하여 어떤 방식으로 같이 협력하면 가장 큰 시너지가 날지 협의한다. 이것이 중도이다. 중도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특정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새로운 균형점을 창조해내는 것. 이는 단순히 양보절충이 아닌 보다 근본적 해결을 지향하는 자세이다. 지금부터 중도의 발생 배경과 핵심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원전 6세기경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다양한 사상 종교 철학이 혼재하고 있었다. 베다를 중심으로 한 브라만교 전통뿐 아니라 자이나교, 유물론, 사상, 영혼론, 무아론 등 여러 사문 집단이 존재하였다. 이런 다양한 학파들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각각의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때로는 극단적인 수행, 고행이나 반대로 세속적인 쾌락을 긍정하는 흐름도 있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자로서 풍족한 궁전 생활을 하였지만 태자 시절부터 늙음, 병, 죽음을 직접 목도하면서 인생의 고통 문제를 고민하였다. 출가 후에는 당시 사문들이 행하던 극도의 고행, 즉 극도로 적은 양의 음식 섭취, 오랜 단식, 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수련 등을 통해 해탈을 추구했으나 이는 오히려 몸을 쇠약하게 하여 수행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나친 궁중에서의 감각적 쾌락과 극심한 고행 모두 삶의 진정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통찰하고 이 둘의 극단을 떠나는 길을 찾게 되었다. 극도의 고행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수행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수자타의 공양 우유죽을 받고 기력을 회복한 일화가 전해진다. 이것이 고행의 극단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수행으로 돌아서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이후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 사성제를 비롯한 진리를 깨닫고 붓다가 되면서 중도가 핵심 가르침으로 선포되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최초의 설법인 초전법륜에서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십바다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5 비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2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부처님께서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걸을 것을 강조하셨음이 드러난다. 부처님이 설하신 초기 가르침에서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중도의 실천법을 체계화하였다. 팔정도는 수행자가 삶에서 견지해야 할 중도적 실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집착도 회피도 하지 않는 균형 잡힌 생활을 가리킨다. 초기 불교에서 중도는 주로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의 극단을 버리는 길, 혹은 유와 무의 양극단을 떠나는 가르침을 의미했다. 대승불교 중관 사상에서는 이러한 극단 배제를 더욱 철저히 밀고 나가 존재론적 인식론적 모든 극단을 부정함으로써 절대 어느 한쪽도 실체화하지 않는 통찰을 강조하게 된다. 이 과정을 논증하기 위해 팔불중도라는 8가지 부정 공식이 제시된다. 용수보살은 중론 제25장 등에서 세상의 모든 현상 및 열반까지도 불생불멸, 불상불단, 불일불이 불례불출라고 서술한다. 각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아래와 같다. 불생불멸, 생한다 태어난다고 할 수도 없고 멸한다 죽는다고 할 수도 없다. 어떠한 것도 본래 고정된 실체로서 새롭게 생겨나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조건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임을 말한다. 불상불단, 영원히 지속된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끊겨 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존재가 영원하다고 보는 상주론과 완전, 소멸로 보는 단멸론 사이의 극단을 모두 배제한다. 이는 초기 불교부터 계속 강조되어 온 영원론과 단멸론을 모두 떠나야 한다는 불교의 전통적 중도관을 심화한 것이다. 불일불이, 완전히 하나라고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별개라고도 할 수 없다. 주체와 객체, 원인과 결과, 혹은 두 사물의 관계에서 절대적 동일성도 없고 절대적 이질성도 없음을 말한다. 이것은 연기라는 인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되 어떤 것도 완벽히 같거나 완전히 다른 고정적 자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불례불출, 온다거나 간다라고도 할 수 없다. 한 대상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실제적인 이동이 있다는 실체적 견해를 부정한다. 모든 이동 역시 인연 따라 가상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본질적으로 고정된 주체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내상 8부정이 동시에 드러내는 바는 어떠한 존재도 결국 있다 없다, 생겨난다 사라진다, 같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말로 규정할 수 없는 중도적 실상을 갖는다는 것이다. 팔정도는 중도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균형 있고 올바른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주는 길잡이이기도 하다. 팔정도는 다음과 같은 8가지 바른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날 현대 생활에서 적용할 사례도 제시하였다. 정견 바른 견해, 인생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는 지혜이며 불교적으로는 연기, 인과, 사성제 등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고정된 실체 없이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사실을 통찰한다. 현대 생활에서 온라인 상해 정보 과잉 속에서 팩트체크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실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를 선택하는 노력을 하며 모든 것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연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환경사회 문제, 경제 현상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사유, 바른 사유 생각, 올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집착성 내매학이 아닌 이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비와 이타심을 기반으로 사고하며 자기중심적 또는 극단적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한다. 직장 학교 생활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나? 그를 헤아리며 공감하고 이로운 해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자기 성찰, 명상 등을 통해 부정적 감정이나 편견을 줄이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생각을 키우는 방향으로 마음을 가진다. 정어, 바른 언어말, 거짓말, 욕설, 이간질, 험담을 삼가고 진실하고 유익하며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으로 언어 생활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신의 말로 인해 공동체가 더 화합하고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SNS나 메신저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욱하거나 비난 험담을 퍼붓는 대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며 사실과 의견을 명료하게 표현한다. 회사 회의나 가정 내 대화에서도 존중어, 경청, 사실 중심의 표현을 지향해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정업 바른 행위,
살생, 도둑질, 삿된 성행위 등 해로운 행위를 삼가며 건전하고 이로운 실천을 하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생명 전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반려동물, 유기동물 학대, 불법 다운로드, 허위 청구 등 명백히 해로운 행위를 삼가고 가능한 범위에서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하거나 기부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한다. 일상에서 타인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가? 계속 점검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습관을 기른다. 정명, 바른 생계, 직업, 생활, 수단.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사기, 폭력, 중독성 물품, 마약, 무기 등과 관련된 업종을 지향하고 윤리적으로 떳떳한 직업을 추구한다. 취업이나 창업 시 불법성, 비윤리적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분야를 선택한다. 이미 회사에 속해 있다면 일하는 방식에서 갑질, 부패, 환경 파괴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스스로 원칙을 세운다. 정정진, 바른 노력, 정진. 해로운 마음, 행동을 줄이고 유익한 마음, 행동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이다. 지나친 무리나 방탕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건강관리, 자기개발, 학업 등에서 무리한 단기간 성과를 내려다 소진되기보다는 꾸준히 규칙을 지켜나가는 방식을 선택한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 또는 운동하기 같은 소목표부터 시작해 점차 습관화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정념, 바른 마음 챙김. 현재 순간에 대한 명확한 알아차림. 몸과 마음이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상태이다. 무의식적 습관이나 망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금 여기의 경험을 선명하게 관찰한다. 스마트폰 알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틈틈이 호흡 관찰, 마음 챙김 명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한다. 점심시간이나 이동 중에 스스로의 감정, 몸 상태를 관찰하고 가라앉혀 정신적 과부하를 줄이는 습관을 기른다. 정정, 바른 선정.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집중된 상태로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심적 안정 상태로 명상, 호흡, 관찰, 기도 등을 통해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맑은 통찰을 얻도록 돕는다. 일과 중에 자꾸 산만해지거나 멀티태스킹으로 효율이 떨어질 때 짧은 시간이라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단일 태스킹 방법으로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스마트폰을 멀리하거나 명상호흡 등으로 심신을 안정시키고 몰입력을 키운다. 팔정도는 단순히 종교적 계율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에 균형과 윤리를 부여하는 보편적 지침으로 볼 수 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도 상호 보완적인 구조는 현대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결국 팔정도는 몸, 마음, 관계,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책임, 자각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일상 실천으로 개인적 행복과 더불어 사회적 이익에도 기여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친 욕망과 소비, 반대로 극단적 자기여갑이나 단절 역시 삶을 불균형하게 만든다. 중도는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관리, 자기 성찰, 지혜로운 판단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으로 해석되며 불교를 넘어 심리학이나 자기개발 분야에서도 균형 잡힌 태도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중도는 단순히 개인 수행의 지침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갈등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다. 치우침 없는 태도로 사안을 보고 극단적인 대립이나 편견을 피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화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불교의 중도는 사회윤리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불교의 중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궁에서의 쾌락과 고행의 극단을 모두 경험한 뒤 두 극단을 떠나 진리를 관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설함으로써 제시된 핵심 교의이다. 초기 불교에서 시작되어 대승불교의 중관 사상에 이르기까지 중도는 불교 사상의 한 축을 이루며 극단적 견해나 행위를 버림으로써 참다운 깨달음과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개인의 정신적 윤리적 성숙을 위한 소중한 지침으로 수용될 수 있다. 오늘은 불교의 중도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중도는 자연과 인간, 사회가 모두 지니고 있는 균형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도 때로는 극단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면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댓글로 중도에 대해 느낀 점 혹은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